오늘 4월 3일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9장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쇼 진행하는 거 하고 따라서 하이퍼링크에 관한 내용, 실행 단추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에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인쇄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따로 인쇄물을 나눠드렸는데 그거에 관련된 것까지 설명드려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은 오늘 다 못 나갈 거예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자, 슬라이드 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자, 완성된 거 말고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건 완성된 게 아니라 길만 작업만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제목 슬라이드죠. 이거는 목차 슬라이드고요. 목차가 세 가지인 걸 봐서는 내용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렇겠죠?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라는 이 글자를 클릭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출발지가 있어야 되고요. 출발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출발지는 보건복지부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누르면 보건복지부 웹사이트가 연결이 되도록 준비하자 이거죠. 출발지는 여기 글자가 있으니까 목적지가 필요하잖아요.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인터넷상에서 보건복지부라는 데를 찾아봐야 돼요. 보건복지부라고 검색을 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면 요 주소죠. 요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요, www.naver.com이 있고요. 근데 앞에 요거 있어요. 요거. HTTP라는 게 있고 HTTPS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수업하고는 별개인데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도메인은요, 국제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컴은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예요. 회사. 기업이나 회사. 그리고 회사 이름이 네이버고요. 이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 이름이 기본적으로 www라는 걸 보통 다 써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도 KR,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 사업자나 기업, 그리고 회사 이름이 훈장인데요. 훈장이라는 기업의 컴퓨터 이름은 www예요. 이건 생략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가 붙느냐 S가 안 붙느냐 차이가 있어요. 저는 S가 없습니다. S가 없어요. S가 없다 보니까는 여기 뭐라고 뜨냐면은요, 오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주의요함이라고 떠요. 주의요함. HTTPS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HTTPS로 돼 있어요. 저는 HTTPS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S가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 안전하다. 국가기관에서 이 홈페이지 안에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어디를 클릭하든지 간에 이상한 데는 없다.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 근데 잘은 몰라도 인증비가 꽤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교육받을 때 한 몇천만 원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개인 사업자들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가 얼마나 번다고 몇 천만 원씩 인증비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네이버나 구글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이제 커다란 회사들은 또 금융권들은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죠. 믿고 또 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는 이제 그런 거라서 그런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어 놓으려 그래요. 여기다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를 걸을 건데요. 자, 글자에다 이렇게 블럭을 안 잡고요. 박스에다 잡았어요. 박스에서 선택하고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걸고요. 이때 얘를 누르면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이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주소로 가게끔 할 거예요. 주소. 그래서 www.moh.go.kr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기관으로 가게끔 링크를 걸겠다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밑줄이 쳐지면서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건 국제 표준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목차가 3개가 있으니까 요거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누르면 폭염이라는 이 슬라이드가 나오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글자에다 블럭을 잡든지 박스를 선택하고 하이퍼링크에 가서 현재 문서에 있는 폭염이라는 3번째 슬라이드로 가게끔 하는 거죠. 확인. 이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눌러서 하이퍼링크로 가면 폭염 일수 현황이라는 걸 볼 수 있게끔 하고요. 폭염시 대비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현재 문서가 아니라요. 기존 파일에 있는 책갈피를 눌러볼 건데요. 책갈피 눌러도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요거. 아까 현재 문서에 나와도 현재 문서에 가도 요거처럼 기본 파일에 있는 색깔표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뜹니다. 폭염시 대비라는 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이거 누르면 폭염이라는 것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폭염시 대비라는 글자를 누르면 폭염시 대비라는 슬라이드가 나오게 할 건데 얘를 다 보고 나서 목차라는 2번째 슬라이드로 점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목차를 보려면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키보드에 있는 2번 눌렀다 띄고 엔터 눌러도 2번 슬라이드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차를 보고 나서 목차에서 클릭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목차로 돌아가려면 목차 슬라이드로 갈 수 있는 뭔가 아이콘을 하나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삽입이라는 데 가서 도형이라는 데를 가면은 화면 제일 하단에 실행 단추라고 있어요. 실행 단추에 가서 그 5번째가 집 모양 아이콘인데 이 집 모양 아이콘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다. 사실은 여기다 그리지 않고 저 오른쪽 밑에다 그리긴 하는데 잘 보이라고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누르면 어디로 가느냐? 첫째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 점점점 눌러서 2번째 슬라이드 목차로 가게끔 해라 이거죠. 목차로 가게끔 해라 이거죠. 그럼 이 아이콘이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컨트롤 C 복사를 눌러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복사가 돼요. 여기도 복사 다 됐어요. 자, 그러면 F5번 키죠. 슬라이드 쇼에 가서 F5번 키를 누르면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되고 보건복지부라는 이 글자를 누르게 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됐어요. 웹사이트가 나왔어요. 닫을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로 자동으로 점프를 합니다. 자, 폭염 일수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고 누르면 폭염 일수 현황을 봤는데 목차로 가려면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눌러서 다시 목차로 넘어가고 폭염시 대비라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 5번째 슬라이드로 점프를 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해서 이제 슬라이드 쇼로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는 셈이죠. 슬라이드 쇼에 관련된 어려운 거는 아닌데 지난 시간에 결석하신 분이 있어갖고 하이퍼링크에 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실행 단추를 넣는 방법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다 보면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폭염시 주의사항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폭염시 대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크림 어떤 걸 발라야 돼요? 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학생들은 개구지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을 잘해요. 그러면 여긴 지금 불을 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불을 꺼놓고 하기도 하거든. 강당에서 불을 꺼놓고는 하는데 강사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얼굴이 잘 보일까? 불을 꺼놨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불을 켜놓기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키보드로 화면을 조작해요. W자를 누르거나 B자를 눌러요. B자를 누르게 되면은요 블랙으로 변해요. 화면이 블랙이 됐어요. 아무거나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W자를 누르게 되면 화이트, 하얀색 화면으로 바뀌어요.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예요. 평상시가 아니라 F5번 키를 누르고 슬라이드 쇼가 들어갔을 때 W자는 화이트고 B자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B를 누르면 화면이 검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을 켜놓고 나서 강의를 했을 때는 앞에 슬라이드 화면이 보이게 되면은 강사 얼굴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서 앞에서 재롱을 떤다 해서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W자를 누르면 화면이 하얘지니까 아무래도 제 얼굴이 환하게 보일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까 질문 어떤 걸 바르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를 해와야 돼. 선크림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크림 제품 같은 걸 가지고 바르는 요령도 해줘야지. 뭐 이마, 코, 볼, 턱 이런 데를 뭐 1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준다든지 하는 거를 보여준다든지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준비를 해서 준비해오는 것도 강연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될 몫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 화면 얼굴에 글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불편해요. 불을 켜주세요라고 하기도 불을 꺼주세요라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 켜고 끄는 걸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슬라이드 쇼 화면을 조명 삼아서 W자를 눌러주면 환하게 나오고 B자를 누르게 되면 검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명이 켜 있을 때는 B를 눌러서 조명을 끄고 조명이 이제 켜져 있을 때는 꺼져 있을 때는 W자 눌러서 환하게 만들어주고 켜져 있을 때는 B자 눌러 검게 해준다든지 해서 아무거나 눌러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키보드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크림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양산이나 모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산을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성인들은 양산, 우산을 아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이걸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소도구를 준비해 가야 돼. 아니면 선크림에 관련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선크림에는 숫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숫자에 관련된 거를 써야 되는지라든지 선크림 바르는 요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슬라이드 안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6번째 슬라이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선크림 바르는 요령이라든지 구매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거라든지 언니 누나 거라든지 이런 거를 빌려 쓴다든지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모자도 샘플들을 몇 개를 가져가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드 쇼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143쪽에 보시면 하이퍼링크 넣는 거는, 자, 글자에다가 블럭을 잡아서 하이퍼링크를 넣는 거냐, 이 글자가 그려져 있는 박스를 선택하고 하이퍼링크를 넣는 거는 똑같아요. 결과는 글자 색깔이 변하고 밑줄이 쳐집니다. 하이퍼링크를 없애게 되면은요, 색깔이 원래 글자대로 돌아와요. 밑줄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란 글자를 누르게 되면 보건복지부란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열리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다가 ESC키를 누르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차에서 이제 글자에다 하이퍼링크를 넣었는데, 하이퍼링크를 넣을 때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넣을 때 현재 문서에 있는 슬라이드 몇 번을 갈 거냐, 아니면 기존 파일에 있는 책갈피를 이용해서 어느 슬라이드를 갈 거냐,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퍼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란 글자가 출발지고, 이 글자를 누르면 보건복지부 웹사이트가 연결이 되도록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 얘가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파일에 가시면은 폭염이란 글자에만 하이퍼링크 걸린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건복지부 하이퍼링크 걸려 있고 이 글자에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염 일수 현황을 누르게 되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폭염이라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 이때 하이퍼링크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하이퍼링크 걸린가 안 걸린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손가락 표시가 걸려 있는 거는 하이퍼링크 걸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차란 곳으로 가려면은 오른쪽 상단에도 이렇게 홈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겼네요. 집. 이 홈이라는 영어 단어는 집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는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그러면 처음으로 보이는 화면을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고, 키보드에 있는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간다라고 해서 홈이라고 씁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 실행 단추도 하나의 하이퍼링크가 되겠죠. 실행 단추. 예. 152쪽을 보시면 슬라이드를 실행할 때는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에 오셔가지고 메뉴 그룹에 오셔가지고 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에 있는 처음부터 할 거냐, 당연히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경험상 해보니까는 강사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은 강사가 7시에 강연을 한다 그러면 7시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인솔교사에 의해서 강당에 집결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로 있을까요? 강사가 이 상태로 있을까? 아니면 슬라이드 쇼를 미리 실행한 상태로 있을까? 이 상태로 시작해 놓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 상태로 시작해 놓지도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 앞에 얘가 이제 기본 제목 슬라이드지만 여기다가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요. 뭐라고 만드냐면 빈 화면을 넣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제가 글자를 하나 쓸 겁니다.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 써서 글자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로 응? 어디야 아니야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잠깐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원래는 얘가 처음 슬라이드였지만, 그렇죠. 얘가 처음 슬라이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의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야. 경험적으로 보니까는. 왜냐면 강의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자, 시간이 됐으니까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그럼 박수 치고 나서 강사가 여기서 USB 메모리 꽂아놓고 바로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꽂아놓고 파일을 열어놔야 돼. 근데 이 상태로 수업을 준비해 놓으면 안 돼. 이게 다 미리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니까 안 되고, 안내 문구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안내 문구를 하나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서 미리 시작을 해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7시 되면은 인솔교사가 오늘은 이제 뭐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외부 선생님 모셔서 강의를 할 거니까, 자, 박수로 선생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를 막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연단에 와서 인사를 꾸벅 하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하고 화면을 딱 시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멘트가 하나 있어야만이 좋다 이거지. 요령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뻘쭘해. 이렇게 컴퓨터로 강의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커다란 강연장에서는 그게 조금, 아니면 아침마당 같은 경우도요. 아침마당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제 전자칠판에다 놓고 강의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조정팀에서 미리 강의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연결해 놓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하겠죠. 이제 오늘 이제 특강을 해주신 선생님 모시고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럼 딱 하면은 그때 이제 전자칠판을 열어준단 말이야. 그건 기술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다 내가 기술자가 돼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어요. 그래서 152쪽 아래 보시면 슬라이드 쇼 메뉴에 있는 처음부터를 누르든지 F5번 키를 누르면 바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되고 나면은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하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153쪽 하단에 보면 발표자 도구창도 함께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슬라이드 노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보기라는 메뉴 가면 슬라이드 노트를 열어서 여기다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내가 나레이션 할 수 있는 걸 미리 입력을 해 놓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를 때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 노트를 인쇄하면 여기에 내가 메모해 놓은 나레이션 내용을 인쇄를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배포 자료가 아니라 발표하는 사람만 인쇄해서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읽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레이션도 여기다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슬라이드 노트라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 쇼에 가면 슬라이드 쇼 설정이라고 있는데, 쇼 설정에 가시면 이거예요. 이거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건데, 이 발표자 도구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모니터가 하나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모니터가 하나일 때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슬라이드 쇼 설정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메뉴 밖에도 있어요.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가 하나일 경우는 의미가 없고요. 모니터 2개가 이상이 됐을 때, 그래서 모니터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면, 모니터가 2개가 되면은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하고 제가 보는 화면이 따로따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쇼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슬라이드 쇼를 하기 위한 발표자 도구예요. 얘가 발표자 도구.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거고, 다음 슬라이드 화면이 저거고, 이 폭염 내용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에 대한 슬라이드 노트를 안 적어놨으니까 그렇지, 적어놨으면 여기 보일 거란 말이야. 이 화면은 그냥 발표 내용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오신 분들한테 보이는 화면이고, 제가 보이는 화면에는 지금 보는 화면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 내용하고 노트가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에서 화면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볼 수도 있고, 이때 화면 밑에 연필을 눌러가지고 펜을 이용할 수 있어요. 펜. 그래서 폭염, 일수 현황, 폭염시 대비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이 화면에다 그리면 여기도 나타나요. 화면이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모니터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강사 모니터하고 우리 수강생들 보시는 빔 프로젝터 화면이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 화면을 보시면 되고,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강연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슬라이드 노트를 적어서,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지 않고, 이런 책을 보지 않고 제가 미리 메모해 놓은 내용을 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실 거란 말이야. 제가 여기다 이걸 읽는 건지 뭐를 보는지. 그러니까 슬라이드 노트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어쩔 때는 슬라이드 노트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메모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갔을 때 화면 하단에 보면 거기 연필이 있어요. 그래서 형광펜을 이용할 거냐, 형광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펜을 이용해서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쓸 건지, 이렇게 메모를 할 건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다음 화면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전 화면 넘어갈 수도 있고 한 거 밑에, 왼쪽 밑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옛날 버전에 이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행 단추를 밖에다 꺼내놨던 거야. 실행 단추를 밖에다 꺼내놨는데, 지금 버전은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화면 밑에를 보면서 우리가 클릭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어느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폭염에 관련된 이제 8월달, 7월달 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리니까는 폭염 대응에 대해서 한 30분만 특강을 해달라고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해온 거야.
교육청을 통해서.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무원 중에서 누가 파견을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파견 나갈 때 주의사항이 뭐냐? 몇 분으로 해달라고 하는지 꼭 확인하고 가야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몇 분짜리 특강이에요 라고 확인하고 가야 돼. 30분 동안 특강을 해달라. 나머지 30분은 학생들 질문에 대한 거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세팅해서 오시면 돼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슬라이드를 몇 개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지. 슬라이드 몇 개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거지. 슬라이드를 30분 동안 설명하는데 슬라이드를 50개씩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50개 만들려면 그것도 비용 많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시간 많이 걸리거든. 힘들어요. 그 다음에 혹시 그 학교에서 발표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가도 확인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세월호에 관련된 학교가 있잖아요. 안산에. 그 학교에 가서는 세월호에 관련된 글자 3글자를 말하면 큰일 나. 그렇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야. 그 학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만약에 이 학교에서 폭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돼. 주의사항들도 확인해야 되고 남학생, 여학생이 각각 몇 명이 정도 되는지, 남학생들이 위주로 듣는 건지 여학생들이 위주로 듣는 건지 반반 섞여서 듣는 건지,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왜냐면 용어들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들.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데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는데 초등학생처럼 만들어서 강연을 설명을 해주면 수준이 낮다고 또 뭐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런 걸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는데 과연 이게 30분 동안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한번 시간을 재봐야 되잖아. 그럼 슬라이드 쇼 시작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초시계 걸어놓고 30분 동안 떠들 게 아니라 예행연습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행연습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1번 슬라이드가 지금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사무관 홍길동입니다. 오늘은 폭염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볼 건데 폭염이 뭔지 아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는 미리 어딘가에다가 슬라이드 노트를 적어놔야지. 내가 하고 싶은 멘트를. 막 생각난 대로 막 떠들어 제끼면 안 돼. 그러면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을 때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을 해가지고 전체 시간이 30분을 오버되는지 안 되는지. 길게 떠들었는데 10분 만에 끝나. 그러면 안 되잖아. 30분을 채워야 되거든. 그럼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폭염이라는 거, 폭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라든지 그러면 뭐 별의별 이상한 답변 많을 거란 말이야.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일사병, 열사병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전 열사병, 일사병을 군에서 들었어요. 열사병은 열 받으면 죽는 거고 일사병은 일 많이 하면 죽는다고 고참이 가르쳐 주더라고.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몰라도 날 더울 때 일 많이 하면 열 많이 받잖아요. 일해도 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좋거든. 그래서 군에서는 날씨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점심 때 쉬어야 돼. 훈련소에도 제가 더운 날 훈련을 받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주더라고요. 그 시간에 훈련 받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럼 학생들이 또 그런 얘기 할 거야. 선생님 우리 학교는요 더워도요 체육 시간에 나가서 밖에서 뛰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늘에서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라든지 선생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한마디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유도를 해나가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슬라이드 쇼 녹화를 해가지고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시간을 대략 맞춰봐야 돼. 30분이 걸리는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준비한다 그랬죠? 선크림, 양산, 모자, 양산이나 모자, 선크림 같은 것도 소도구들도 준비를 해서 이런 것도 보여준다든지. 또 시골에 계신 분들, 시골에는 여름철에도 나가서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 땡볕에 나가서 밭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때 양산을 쓰고 일할 수 없으니까 모자는 꼭 쓰셔야 돼. 어르신들 모자 꼭 쓰셔야 돼. 선크림 바르는 거라든지. 근데 어르신들이 이런 걸 아나? 귀찮기도 하고.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시골 마을회관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교재 163쪽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나 또는 아이콘이나 이미지들을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슬라이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있었잖아. 이거 목차로 가는 슬라이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목차 슬라이드로 가는 게 3번 있었거든. 3번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2번 복사했으니까 망정이지, 이 슬라이드가 500개라면 이 목차로 가는 슬라이드를 498번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잖아요. 2개를 제외해야 되니까. 그 많은 거 언제 다 복사해서 붙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얘도 옮겨야 되고 얘도 옮겨야 되고 얘도 옮겨야 된단 말이야. 밤새도록 옮겨놨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왼쪽으로 옮겨 놓읍시다 그러는 거야. 그럼 또 다 498개를 일일이 다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야. 이거 짜증이 아주 확 올라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장 넥타이 딱 붙잡고 하는 말, 네가 해 그런단 말이야. 나 회사 때려칠 때니까 네가 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장이라는 사람도 파워포인트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이럴 때 이 실행단추의 위치나 크기나 색상을 통일시키면 편할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다 만들어 붙이지 말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여러분 인쇄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올해 3월 달에 시행했던 국가공인 자격증 파워포인트 문제지입니다. 문제지예요, 문제지. 자,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2번째 장에 보시면 일렉트릭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키보드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손가락 그림 보이는데, 전체 구성 저 뒷면에 뒤에 있습니다. 인쇄물 제가 드렸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래요.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래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뭐냐면 2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 6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1번 슬라이드 제외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5개 슬라이드에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있어. 제목 목차라든지 여기 전기차의 정의, 전기차 충전 정보, 전기차의 원리,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어때요?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죠?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잖아요. 도형도 모양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 위에는 약간 흐린색 하늘색 도형이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고 제목이 들어간 글자 도형에는 이게 오각형인가? 이런 도형이 들어있고 글자가 들어가 있어. 하얀색 글자가.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슬라이드 제목과 그다음 여기 1, 2, 3 무슨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화면 왼쪽에 이 아이콘 하단 로고 이거를 그대로 1번 슬라이드는 없고요. 2번서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 5개에다가 똑같이 로고를 집어넣으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로고를 여기다 좀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오른쪽 집어넣으려면 또 다 옮겨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옮길 수 없을까 이거지. 그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슬라이드 번호가 있어. 여기 2번 오른쪽 끝에 2번 여기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 번호가 있어. 쪽번호처럼 1번에는 당연히 없고요. 2번서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슬라이드 번호를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래요. 이따 한번 해보려 그래요. 이거는 해보시면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폭염 대응이라는 이 슬라이드 연습하던 거 안에다가 이게 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화면 아래쪽에다 아니면 요 중간 여기 위에 상단 중간에다가 보건복지부 제공이라는 글자를 한번 통일해서 넣어보자고. 그럼 여기만 넣는 게 아니라 모든 슬라이드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복이라는 메뉴 가셔서 복이라는 메뉴 가시면 왼쪽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가시려면 반드시 슬라이드 마스터 그룹에 있는 오른쪽 끝에 가서 슬라이드 보기 닫기를 눌러야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시면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시면 자그만 애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 조그만 거 위로 올라가면 큰 게 하나 있어요. 슬라이드 큰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얘를 부모 마스터라 그래요. 부모 마스터. 페어런트 마스터라고 하고요. 잘 자란 아이콘들이 있죠. 잘 자란 슬라이드는 칠드런 마스터, 자녀들 마스터라 그래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요. 이거는 슬라이드 제목이고요. 이건 제목 및 내용이고 다 성격 있는 애들이에요. 이건 부모예요. 부모.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려면 이걸 누르잖아요. 이거 눌러가지고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 거냐, 제목 및 내용을 만들 거냐, 콘텐츠 2개짜리 만들 거냐, 제목만으로 된 걸 만들 거냐, 빈 화면을 만들 거냐를 선택한단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슬라이드도 다 달라요. 이거는 제목에게만 주어지는 마스터야.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집어넣으면은요, 이 슬라이드는 안 나와요. 요렇게 생긴 슬라이드에서만 나와요. 근데 부모 있죠, 부모. 이 부모 슬라이드가 뭔가를 집어넣으면은요, 아래에 있는 자녀들한테는 다 유전이 돼서 똑같이 나와요. 자, 부모 슬라이드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부모. 위에 큰 거 있어요. 줄이 점점점점 치고 나오는 거 위에 있는 게 부모고 밑에 있는 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녀들입니다. 부모를 선택해 놓고요.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를 누를 거예요. 텍스트 상자. 그래서 요점에다 클릭해서 보건
보건복지부 한 칸 띄고 제공이라고 쓸 거예요. 보건복지부 제공이라고 하나 쓸 거고요. 얘를 어디다 쓸 거냐면은요. 딱 보시기에 보기 좋게끔 화면 중간에 대략 중간 위치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중간쯤에 대략 놓고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약간 진하게 보이게 할 거예요. 자세히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으로 글자를 크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연습이니까 빨간색으로 약간 진하게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마스터 보기를 닫기를 누르시면 끝나요. 그럼 모든 슬라이드에 보건복지부 제공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요. 나타나나요? 근데 첫째 슬라이드는 안 나타나죠? 얘는 또 안 나타나요. 승질머리가. 자, 다시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시면 분명히 여기에는 부모 마스터에다 보건복지부 제공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다른 슬라이드 형태 자녀들한테는 다 나타나는데 이 첫째 여기는 안 나타났어요. 여기는 안 나타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슬라이드 말고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이게 이제 첫째예요. 우리가 이 첫째 슬라이드는요. 여기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가 선택되어 있는데 얘를 빼면 여기 나타나요. 글자가.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해놨어. 다른 슬라이드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가 해제가 되는데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얘를 빼면 해제하면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선택을 못해요. 이 글자는 못 건드리고요. 부모 슬라이드에 가야만 이 글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 보면 보건복지부 제공이라는 글자가 항상 머리 위에 나타나더라 이거지.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라는 글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어. 파란색으로. 그러면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부모 마스터에 있는 이 보건복지부 글자를 오른쪽으로 갖다 붙이고 글자 색깔을 홈에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바뀐 상태로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오시면 보건복지부 제공이라는 글자가 항상 오른쪽 위로 바뀌었더라 이거지. 위치가.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자,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셔서요. 부모 마스터로 가시면 아까 여기 보건복지부 제공이라는 글자 파란색으로 옮겨서 놓은 게 여기 보일 테고요. 아까 우리 인쇄물 보면 그게 있었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로고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시면 마스터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마스터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이름 아래 뜰 거예요. 제목, 텍스트, 날짜, 슬라이드 번호가 선택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가 선택되어 있어요. 이 슬라이드 번호를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 슬라이드 번호가 이쪽 어딘가에 있는 애인데 이쪽 어딘가에 있었는데 약간 있었는데 여기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하면은요. 여기 슬라이드 번호가 이 자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샵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밑에. 이게 슬라이드 번호 위치예요. 위치만 있었지 아까 슬라이드 번호가 안 나타났었죠. 그렇죠. 삽입이라는 메뉴 가셔가지고 삽입이라는 메뉴 가시면
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머리끌 바닥글이라고 있어요. 머리끌 바닥글. 이 머리끌 바닥글을 가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날짜 및 시간을 집어넣을 거냐, 슬라이드 번호를 넣을 거냐. 아까 슬라이드 번호 넣으라고 써 있었죠. 아까 인쇄물이에요. 체크하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요. 오른쪽 끝에가 샵이라고 되니까 슬라이드 번호 위치인데, 얘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치만 있지 슬라이드 번호가 1, 2, 3, 4 나타나진 않는데, 얘를 체크하면 실제로 슬라이드 번호가 1, 2, 3, 4 나타나요. 그런데 제목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없어. 두 번째 목차부터 여기 2번이라고 떠 있죠. 그렇죠. 우리 인쇄물에 보면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나타나요. 날짜를 넣을 거냐, 날짜를 넣을 거냐, 2023년 4월 3일이란 날짜를 넣을 거냐, 양력, 음력은 없어요. 단기도 있어요. 단기. 양력은 전세계 표준이니까 들어가는데 음력은 없습니다만 단기는 있어요. 단기. 4356년 4월 3일이래. 오늘이 단기로 4356년. 우리나라 거니까 단기력은 나와요. 음력은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음력을 넣으려면 직접 입력을 눌러서 2024년 4월 3일을 음력으로 계산해봐. 찾아봐야지. 제가 마침 제 핸드폰에 음력 달력을 넣어놓는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열어보면은요, 음력 2월 13일이네. 오늘이 음력으로 2월 13일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월 13일이라고 직접 입력을 넣어주면 음력으로 여기 날짜가 직접 표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 내일 열어보면 그냥 음력 2월 23일이라고 그대로 나와. 근데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내일 열어보면 내일은 4월 4일이잖아요. 날아서 바뀌는 거지. 영어식으로 바뀌면, 영어로 바꾸면 연월일이, 우리나라는 연월일이지만 미국식은 5월일 연호로 바뀌지. 한국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보통 날짜 시간은 잘 안 넣어. 바닥글은 뭐냐면 화면, 슬라이드 화면 밑에 공통적으로 표기하고 싶은 얘기를 넣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폭염에 주의하자 뭐 이런 걸 여기다 쓴다든지, 폭염에 주의합시다 라고 쓴다든지. 그러면 폭염에 주의합시다는 글자가 여기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얘를 이렇게 위치로 옮기면 위치는 바뀔 수는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번호들하고 날짜도 들어가는데,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날짜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고, 바닥글을 넣을 거냐 뺄 거냐. 시험 문제는 바닥글 넣는 건 잘 안 나와요. 슬라이드 번호 넣어주고 제목 슬라이드 넣지 말라고 보통 나와요. 모두 적용 누르면,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은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밑에 3번이라고 2번 3번이라고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요. 4번 5번하고 6번이 나타나죠. 슬라이드 번호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슬라이드 번호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똑같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일일이 매번 복사해서 만들어서 붙여주려면 짜증스럽잖아요. 위치를 바꾸거나. 그래서 보기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한꺼번에 만들어 줄 수가 있다, 한꺼번에 선택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 상에서 삽입에 가서 여기서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하셔도 돼요. 아까는 슬라이드 마스터 빠져나가서 머리글 바닥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에 있는 여기는 머리글 바닥글, 삽입에 와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셔도 돼요. 이건 언제든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가서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에서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해주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하겠다라고 적용하셔도 똑같습니다. 원칙은. 그러나 이제 발표를 하실 때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반드시 빠져나가서 여기서 슬라이드 쇼를 해야지. 간혹 보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다고 여기서 발표를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 여기서는 발표가 안 돼요. 여기서는 발표를 하더라도 되기는 된다고 하지만 화면이 달라서 불편해요. 마스터를 빠져나가셔야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 교재 173쪽을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드를 인쇄하는 거하고 유인물 인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디자인이라는 메뉴 가셔서 디자인, 이 디자인 메뉴 가시면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를 표준으로 할 거냐, 지금 와이드 할 거냐, 아니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A4 용지로 할 거냐, A4 용지로 할 거냐, 이거 지정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가로냐, 세로냐. 대부분은 이제 가로로 작업하죠. 그렇죠? 그러나 슬라이드 노트는 어떻게 돼요? 세로로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래, 위에는 슬라이드가 나오고 밑에는 내가 노트 써놓은 게 보이니까 이렇게 세로로 인쇄하는 걸 맞고, 슬라이드 인쇄할 때는 가로로 인쇄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겠지.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최대화냐 맞춤 확인이냐 이런 걸 나와요. 이때 맞춤 확인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거지. 맞춤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A4 용지에 맞춰 가지고, 아까 가로 슬라이드가 이렇게 와이드 스크린, 와이드 화면에서 A4 용지니까 살짝 줄어들었거든요.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인쇄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인쇄해 드린 거는요, 이거는 PDF 파일이에요. PDF 파일. 실제로 얘가요 얼마나 크기로 인쇄가 되냐면요, 실제는 용지는 이게 A3 용지입니다. A3 용지. A3 용지는 A4 용지 2배 많은 거죠. A4 용지 2배 많은 거를 반 잘라서 A4가 된 거고, A4 용지를 반 자르면 A5 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A4 용지가 가정에는 A3 용지를 가정에서 인쇄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종이를 집어넣은 프린터기를 가정에서 쓰진 않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A4 용지에 맞춰서 인쇄가 되는 걸 봤더니, 이때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다. 공방에 가시면은요, 공방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아크로벳 리더. 아크로벳 리더라고 있어요. 아크로벳 리더. 빠른 설치를 누르게 되면은요, 아도비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아크로벳 리더는 전세계 표준이에요. 똑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생각해보자.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는 아래 한글이 없으면 못 열어요. 그렇죠? 엑셀로 만든 문서는 엑셀이 없으면 못 열어요.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는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못 여는데, 에디터잖아요. 우리가 쓰는 건 에디터예요. 이거 글자를 고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편집기잖아요. 이건 돈 주고 사서 쓰는 거고요. 뷰어가 있어요. 뷰어.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뷰어를 검색하면은요, 파워포인트 뷰어를 검색하면은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볼 수는 있어요. 인쇄도 할 수 있고요. 고칠 수는 없어도 보기만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뷰어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엑셀 뷰어 따로 있어야죠. 아래 한글 뷰어 따로 있어야 되죠. 다 뷰어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안 하고 얘를 다른 이로 저장을 할 때요. 다른 이로 저장을 할 때 찾아보기에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PDF로 저장합니다. PDF. 폭염 대응이란 PDF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누르면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PDF가 지금 엣지 브라우저에서 열렸어요. 엣지 브라우저에서. 엣지 브라우저 열렸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는 이 사이트로도 갈 수가 있고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폭염을 누르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누르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누르면 대비란 데로 갈 수 있고 하이퍼링크 다 먹어 들어가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야? 32분 후에 얘가 열린다는데 이렇게 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걸 주로 쓰냐면 아크로벳이라는 아크로벳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보는 프로그램. 얘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얘를 설치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A4 용지를 A3 용지를 A4로 인쇄하려면 절반을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글자가 되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면 A3 용지 양면으로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나와요. 양면 인쇄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나눠가지고 네 페이지로 인쇄된 거를 제가 이제 따로따로 인쇄해서 갖다 드린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실 거라면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 시험 보실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얘를 갖고 이제 설치를 하는데 보여는 드릴게요. PDF 파일로 열어서 여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인쇄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A3 용지로 작업한 거를 A4 용지로 인쇄하는 요령을 제가 배웠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PDF 파일은요. 보시면 이렇게 PDF로 인쇄가 된 거는요. 항상 열려요. 어느 컴퓨터 다 열려요. 이거는요. 아크로벳을 설치하지 않아도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컴퓨터에서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엣지라는 브라우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엑셀 문제지죠. 엑셀 문제. 그리고 이건 MS 워드 문제지. MS 워드 문제지. 인터넷 문제지도 있어요. 인터넷 문제지. 이것도 자격증 시험입니다. 이거는 뭐 한 3시간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설치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따 다 되면 보여드리겠지만은 예전엔 제가 이걸 어떻게 작업했냐면요. 인쇄하는 거를 몰라가지고 좀 무식한 방법을 썼었어요. 어떻게 작업했냐면요. 여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해요. 화면을 확대해서 화면에서 캡처를 해요.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로 하나 저장하고 이쪽 오른쪽을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얘를 또 캡처를 해서 아래 한글로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래 한글로 인쇄를 했는데 번거롭더라고. 근데 알려주더라고요. 요령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스킵을 하고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인쇄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파일에 가서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요. 인쇄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이때 대부분은 프린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 삼성 여기 C470 시리즈 프린터기가 있어요. 사실은 전원도 꺼져 있지만
잉크를 다 썼어. 인쇄를 못해. 여기서 PDF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PDF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인쇄 명령에 와서 PDF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자정보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 발급 받아 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PDF로 인쇄 명령을 걸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PDF 파일로 인쇄가 돼요. 저장이 되거든요. 그걸 저는 갖고 다녀요. 여기에 갖고 다녀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갖고 다니고 예방접종 증명서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걸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발급 받아가지고 갖고 다녀요. 제출하라 그럴 때 또 전자정보 들어가려면 귀찮으니까 발급받은 여기 연월일을 넣어놔요. 연월일. 이건 작년 6월 24일 날 발급받은 거네. 너무 오래됐죠. 이거는 4월 14일 날 발급받은 게 1년 됐잖아. 이건 2년 된 거야. 2년. 이거 제출할 수는 없어. 발급 연도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2월 23일 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달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 프린터가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슬라이드를 인쇄할 거냐 아니면 현재 슬라이드만 인쇄할 거냐. 현재 슬라이드는 1번 슬라이드가 되겠죠. 1번 슬라이드만 인쇄할 거냐 아니면 2번서부터 4번까지 인쇄할 거냐 아니면 2,5 그러니까 2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만 인쇄할 거냐. 자, 모든 슬라이드 인쇄할 거다. 그럼 인쇄를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부씩 인쇄할 거냐 한 부씩 인쇄 안 할 거냐. 한 부씩 인쇄는 뭐죠? 자, 제가 여기 오신 분이 5분이 계시니까 5분을 드릴 거예요. 5분. 복사본을 5개를 인쇄할 건데 한 부씩 인쇄를 하면 5개 슬라이드니까 1, 2, 3, 4, 5 인쇄하고 다시 1, 2, 3, 4, 5 인쇄하고. 그럼 마지막 분은 언제 받아요? 늦게 받겠지. 늦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 5분 인쇄하고 두 번째 사람 5분 인쇄하고 다 이렇게 인쇄하고 나면 마지막 사람은 설명 다 끝날 쯤 받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부씩 인쇄 안 하겠다. 그 인쇄를 누르면은요 1번 슬라이드를 5장을 인쇄를 해. 그래서 하나씩 나눠드려. 설명하는 사이에 2번 슬라이드가 또 5개가 인쇄가 되겠죠? 또 나눠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한 부씩 인쇄할 때는 미리 인쇄할 때 미리 인쇄할 거를 자리를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인쇄를 해왔잖아요. 집에서. 이럴 때는 한 부씩 인쇄를 하는 거고 현장에서 인쇄를 해야 될 때는 한 부씩 인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은 거죠. 한 부씩 인쇄 안 하겠다. 컬러로 인쇄할 거냐 회색조로 인쇄할 거냐 흑백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컬러로 인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요 컬러로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흑백으로 인쇄가 됩니다. 회색조로 인쇄가 돼요. 회색조로. 원 문제는 컬러인데 컬러로 인쇄를 하면 시험 접수비가 비싸져요. 컬러 잉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것만 제가 컬러로 인쇄를 하는 거고 시험 문제는 이제 컬러가 아닌 거로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회장님한테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100페이지 되는 슬라이드를 부장님이 먼저 한번 보시려고 인쇄를 해라 그랬더니 컬러로 인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검토를 못 한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라? 회색조로 인쇄를 먼저 하는 거야. 빠르게 인쇄가 된단 말이야.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프린터기는요 1분에 38장 인쇄가 돼요. 1분에 38장. 빠른 편이에요. 1분에 38장이면. 그러니까 뭐 100페이지 인쇄하는 거 금방 뚝딱 인쇄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보고 글자 색깔은 나중 문제고 문구가 잘못 쓴 게 있는 거지 검토를 해보는 거야. 글자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럴 때
칼라로 넣고 인쇄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쇄한 거를 이제 높은 수준 양반한테 드리면 되는 거지. 보고용은 칼라, 검토용은 회색조나 흑백. 흑백은 허옇고 검은 거고 회색조는 명암이 좀 있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자, 현재 슬라이드를 인쇄할 건데, 완 슬라이드는 뭐예요? 완 슬라이드는 종이 한 장에 하나 인쇄하는 거야.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 한 장에 2개 슬라이드. 종이 한 장에 2개 슬라이드. 지금 인쇄된 내용이 2개처럼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인쇄할 거냐? 아니면 3개짜리도 있어. 3개짜리. 그러다 보니까 옆에 빈 줄이 쳐져. 여기다 메모하라고. 4개짜리도 있어요. 4개짜리. 근데 이 4개짜리는 별로 안 이뻐. 이럴 때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인쇄하면 돼. 가로. 이게 낫겠지? 3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부연 설명을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5개 슬라이드는 없고 6개 슬라이드는 있어요. 6개. 우리가 슬라이드 5개짜리니까 6개는 안 나오겠지. 5개로 돼 있는 거지. 가로냐 세로냐. 그 다음에 양이 많으면 9개 슬라이드짜리도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린 5개 슬라이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꼭 한 장에 3장짜리 3개로 슬라이드 이걸 꼭 인쇄해서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럼 교수님 교환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 설명하시는 걸 메모를 하나 봐. 꼭 이렇게 인쇄해 오라고 시킨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킨대요. 그럼 이제 오시는 분들이 누구냐 이거야. 학생들이야. 폭염 대비 대응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야. 그러면 요렇게 인쇄해줘도 될 것 같아. 5개 슬라이드니까 3장의 인쇄가 끝나겠죠. 요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2장으로 끝날 건데, 인쇄를 해가지고 온 학생들 하나씩 나눠주면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적으라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 슬라이드 노트는 뭐라 그랬어? 슬라이드 노트. 여기다 노트를 메모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내가 나레이션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서, 요거는 내가 발표할 화면이고 밑에 이제 나레이션 적을 걸 여기다 적어서 여기다 쭉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강의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대신해 줄 사람한테 메모를 해서 이거를 나눠줘야지. 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줘. 대신 네가 좀 해달라. 오늘 내가 일이 생겨서 못할 것 같아. 대타를 네가 좀 부탁한다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개요는 뭐냐면 그림은 빼고 글자 위주로 만드는 게, 글자 위주로. 줄거리 위주로 이제 인쇄할 때 쓰는 게 개요예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그 인쇄물 중에 가장 최악이 뭐였냐면은요,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 그냥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니까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검정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 글자를 하얀색이고 검정, 다 화면이 검정이야. 잉크가 얼마나 낭비가 됐을까. 문제는 메모도 못해. 종이가 검정색으로 나오니까 검정색 볼펜으로 메모를 못해. 그래서 그 강의 끝나고 나오면서요, 하얀색 볼펜을 샀어요. 하얀색 볼펜도 팔더라고. 요건 노란색 볼펜이고요. 노란색이 나온 형광색 볼펜이에요.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 보셨는데 하얀색 잉크가 있는 볼펜도 있더라고. 팔아. 이렇게 해서 인쇄해 주는 건 최악이야, 최악. 부장님이 보셨으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이런 건 괜찮지, 이런 거는 괜찮지. 실제로 인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는 인쇄를 많이 안 해보잖아. 집에서 이런 거를 이게 5개 슬라이드가 아니라 100개 슬라이드 같으면 일일이 다 연습해서 인쇄해볼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회사 거를 함부로 쓰기도 불편하고. 저는 인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정에서.
A4 용지 한 박스가 2,500장이거든요. 한 권에 500장씩 들어있는 게 2,500장인데 1년에 그거를 제가 한 5박스씩 인쇄해요. 잉크도 엄청난 잉크를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프린터는요, 잉크가 조그만 잉크가 아니라 1리터짜리 잉크를 써요. 1리터짜리. 근데 1리터 잉크가 10,000원도 안 돼요. 잉크 싸요, 저는요. 1리터 꽉, 우유곽만한, 우유병만한 게 1,000원, 10,000원도 안 돼요. 저는 6가지 잉크거든요. 6색짜리 잉크인데, 옛날에 그 카트리지에다 꽂아놓고 쓰는 거는요, 카트리지 하나가 몇만 원이에요.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어서 비싼 건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써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은요 프린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잉크통인데요. 잉크통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잉크통에 뚜껑을 딱 내리면 잉크병을 꽂으면 잉크가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필 잉크만 사시면 돼요. 리필 잉크 되게 싸요. 이게 옛날에 이게 아니라 칩으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잉크를 새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프린터 잉크통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어서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병으로 돼가지고 여기다 꽂으면 잉크가 쭉 빨려 들어가요. 흔들어도 잉크가 새지도 않아. 좋아. 이거를 무한 잉크라 그래. 무한 잉크. 요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4가지 색이죠. 근데 제가 쓰는 프린터기는 6가지 색 들어가는 프린터인데 좋더라고. 포토 프린터를 쓰는데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게 6개의 잉크가 들어가는 거. 어디 구입을 해요? 6가지. 어디에서 구입해요? 여러분들 프린터기를 사거나 뭐를 살 때는요, 제조회사에서 사지 마세요. 전 앱손 프린터를 쓰는데요, 제가 쓰는 프린터기는 요거예요. 805라는 이 프린터인데 제조회사에서 사는 쇼핑몰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이 프린터기는 앱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냐면 다나와라는 데서 사요.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예요. 다나와라는 데 가시면은요, 여기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앱손 프린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손에서 판매하는 프린터가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나와요. 이거는 비싸다. 98만 원이네. 아, 이거는 스캔도 되고 복합기네. 복합기니까 비싸지. 무한잉크네요. 무한잉크. 여기 무한잉크 여기 왼쪽에 잉크가 들어가는 건데 좋은 거니까 팩스도 되고 스캐너도 되고 뭐 이게 다 되는 건데, 여기 가격을 비교해 주는 데야. 똑같은 제품을 어디서 사면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 이거를 보고 최저가로 사시면 좋지. 아까 여기서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제품을 다나와에서 샀어요. 잉크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롯데에서 사면 98만 원이고요. 어디야? 티맵에서 하면 136만 8천 원이래. 벌써 3, 4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 가격 똑같은 제품이니까 가격 보시고 싸게 사시는 게 낫지. 11번가는 99만 9천 원이래.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시고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전에는 무한잉크라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수업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인쇄하는 명령할 때는 꼭 이걸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를 옛날에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린터기 잉크 넣는 재를 뜯어내고요. 이런 거를 개조를 해서 넣어줘요. 개조해서 넣어주거든요. 프린터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잉크통은 밖에다 두고. 근데 문제는 프린터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무료 서비스를 안 해줘요. 뜯었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래서 잉크가 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밖에다 놓고 꺼내 쓰고 이렇게 불편하게 썼는데 지금 이럴 필요 없이 프린터기 안에 장착이 돼서 나와. 이게 장착이 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잉크 여기 이게 잉크통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잉크통이거든요. 여기 잉크통이에요. 얘를 딱 들어서 옆으로 제끼면 잉크가 이렇게 딱 뚜껑이 열려서 거기다 잉크만 부어주면 돼. 근데 저는 저기다가 1리터짜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쓴 거. 저는 이제 그렇게 쓴 거지. 이렇게 잉크를 별도로 사서 쓰시면 돼. 이건 이제 정품 잉크죠. 정품 잉크. 정품 잉크는 비싸요. 아무래도 정품 잉크는 비싼데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잉크 전문점에 가서 사면 되니까. 잉크는 똑같아요. 앱손 브랜드가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인쇄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쇄해서 많이 갖고 있거든. 재본기도 사다 놓고 재본을 해서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는 잉크 낭비가 잉크 소비가 많이가 들어가서 저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책에 있는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요거 자, 우리 인쇄물에 나온 것처럼 자격증 시험이지만 시험을 볼 건 아니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시고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면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이거는 제목 슬라이드잖아요.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아이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누르면 6번 슬라이드까지 들어가요. 슬라이드 6개를 만들려고 돼 있거든. 문제지에 분명히 여기에 슬라이드는 6개를 만드세요 그랬어요. 6개. 그래서 6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슬라이드 구조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고 두 번째는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어떤 슬라이드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디자인에 갑니다. 디자인. 홈 삽입 옆에 있는 디자인에 가서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와이드 스크린이 아니라 뭐로 A4 용지, A4 페이퍼로 세팅하고 확인. 맞춤 확인. 그 모든 슬라이드가 A4 용지에 맞춰서 작업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세로예요? 예? 슬라이드 방향은 세로로 잡아요. 거기 있는 거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네. 여기서 A4 용지로만 세팅하시고요. 슬라이드나 슬라이드 노트 유인물 개요에 가로 세로 이거는 전혀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위에 거는 뭐냐면 실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답안지를 작업을 해 저장을 해서 답안지를 전송을 해야 돼요. 감독관한테. 우리는 그게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4 용지로 구성합니다. 6개 슬라이드 구성을 하고 1번서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주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림자를 줬다든지 외곽선을 설정하라는데 그런 말이 없는데도 했다든지 하면 감점 처리를 하겠다.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것도 감점 처리가 되는 거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래요. 슬라이드 번호도 작성하래요. 작성하는 거 아까 우리 한번 해봤었죠. 어떻게 한다? 마스터에 안 들어가도 돼요.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 삽입이란 메뉴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한다라고 하세요. 문제지에 보면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 1에는 생략하라 그랬거든. 슬라이드 1에 생략한다는 얘기가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삽입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오른쪽에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 항목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시면 머리글 바닥글 메뉴가 뜨는데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제일 밑에는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한다 체크하시고 두 군데만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밑에 안 나오지만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오른쪽 밑으로 1, 2, 3, 4, 5, 6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셨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여기 문제집 보시면 이름말이 적혀 있어요.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은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여기 1 요런 거 1 여기 보면은 또 뭐 왼쪽에 1, 2 이런 거 있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 지시사항이니까 여기 있는 동글뱅이 1 이런 거는 표시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단위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는 거 도형을 삽입하라는 뜻이에요. 밑에 도형 삽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는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해서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스터 작업을 할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마스터 작업은 뭐 할 거냐면요 2번서부터 6번까지의 제목 이거죠. 여기 목차 이 제목 글자도 도형하고 여기 있는 하늘색 도형하고 파란색 도형이 들어가고 하얀색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들어갈 거고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 밑에 보면은 1, 2, 3 주식회사라는 로고가 적혀 있어요. 이거 하고 슬라이드 번호 아까 우리 머리글 바닥글에서 했죠.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이때 중요한 거는 자녀들 마스터가 아니라 부모 마스터를 선택하세요. 부모 마스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조그맣고 부모는 큰 거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모 마스터를 선택해 놓고 이 보이세요? 이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란 도형 보이세요?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그대로 두시고 삽입에 가서 도형을 하나 선택할 거예요. 도형.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 선택할 거예요. 직사각형을 선택해서요.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색깔을 이게 하늘색으로 들어갈지 뭐 파란색으로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약간 옅은 색으로 하나 그릴 거예요. 보시면 이 옅은 색 길게 덮여 있는 사각형이 제일 뒤로 깔려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누르면 맨 뒤로 들어가요. 그럼 마스터 제목이라는 이 도형이 위에 올라온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직사각형이 아니죠. 우리 문제지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목차가 오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각형.
이 도형 있죠, 이거. 이 도형.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이 도형을 클릭해 놓고요. 도형 편집에 가시면 왼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고요.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도형 모양 변경에 가셔가지고 육각형인가 보다. 육각형?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 응?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육각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육각형이 아니네. 잠깐만. 이거. 이 도형을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도형 편집에 가서 도형 모양 변경에 가시면 어떤 도형하고 다 똑같을까?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랑 모양새가 같을까요? 육각형은 아니고 요거 사각형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아닌데 이건 라운드가 된 도형인데 이거 아닌가 보다. 이 도형 모양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거구나. 네 번째 거 각진 거. 그런데 각이 위에는 지는데 아래는 지면 안 되거든. 윤곽선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이렇게 생긴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형 편집에 가서 도형 모양 변경하면 사각형 그룹에 맨 위에는 사각형 그룹에 네 번째 거 갇혀서 이거 선택해 놓으시고 도형 채우기 밑에 도형 윤곽선에 가면 검정색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도형 각이 진 게 나올 거예요. 각이 진 게 이렇게. 이 각을 오른쪽에는 조절점을 이용하면 각을 더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채우기 색깔은 짙은 파란색을 해준다든지 색깔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내가 봤을 때 퍼렇게 보이거나 그럼 퍼렇게 뻘겋게 보이면 뻘겋게. 자,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칼라로 인쇄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흑백으로 인쇄가 돼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얀 건지 검은 건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란 도형의 글자가 무슨 색이에요? 목차라는 이 글자가 하얀색이었죠. 여기 이거 하얀색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글자가 검정이 아니라 홈에 가서 이 글자 색깔이 하얀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고쳐주세요. 여기다 목차라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목차라고 쓰시면 안 돼. 글자 색깔만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 문제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이라고 써 있어. 도둠의 40포인트 흰색. 이것이 도둠의 이렇게 이제 목록을 내려가서 도둠을 찾아도 되고요. 도둠의 40의 흰색이야, 흰색.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인데 문제는 이 도형에 색깔은 들어가 있지만 선은 없어요. 선색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다가 여기 그리기 도구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제가 검정색을 칠했는데 검정색은 없어요. 윤곽선은 없어요. 이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배경도 윤곽선이 없습니다. 그냥 색깔만 들어가 있어요. 옅은 색, 짙은 색 이런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색인지는 몰라요.
그 마스터를 빠져나가시면 모든 도형이 6개 슬라이드가 다 이렇게 옅은 색, 짙은 색, 글자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뀐 게 나타날 겁니다. 확인이 되셨어요? 이게 마스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두 번째 슬라이드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차라고 쓰세요. 근데 빼먹은 게 있다 하나. 가운데 맞춤을 못했어. 부모 마스터에 가서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요. 이 글자 있잖아요. 글자. 이 글자를 가운데 정렬을 못했어. 가운데 정렬을 못했어. 이거만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마스터를 빠져나오세요. 여기다 이제 목차라고 쓰시면 되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요 전기차의 정의예요. 잠깐만, 이게 다 목차라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전기차의 정의고, 네 번째는 전기차 충전 정보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뭘 보고 맞추시냐면 이걸 보고 맞추시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을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 있잖아요. 목차 슬라이드에 보면 이게 3번, 4번, 5번, 6번 제목이에요. 이게 두 번째 슬라이드 제목,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문제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게 안 나와야 되거든. 첫 번째 슬라이드 이게 안 나와야 돼요. 이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자체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왜냐면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는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없잖아요. 그게 이걸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기에 가서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 보면 얘 여긴 배경 그래픽을 숨기기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아까 요 상단에 도형 길쭉한 거 그린 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얘 제목과 부제목은요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여기 이건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없어도 돼요. 두 번째서부터가 슬라이드죠. 첫 번째는 슬라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에는요 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니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필요 없고, 얘를 필요 없고, 여기다가 1번 도형 들어가고 요거 여기죠. 1번 전기차의 정의, 2 전기차 충전 정보, 3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그려 넣을 거예요. 이거 이 부분을 여기다 그려 넣어야 돼. 이 부분을 여기다 그려 넣을 거예요. 4개를. 근데 아직 이거 1, 2, 3 주식회사 로고 안 넣었죠. 아까요. 우리 로고 넣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자, 무조건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요 부모 마스터로 가시면 돼요. 부모 마스터. 근데 여러분 로고를 가져와야 되는, 로고 그림이 없잖아요. 로고 그림이 없죠. 그렇죠. 로고 그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로고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반드시 내문서란 곳에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ITQ라는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이 로고를 꼭 써라고 돼 있어요. 쓰라고 규정에.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 폴더가 생겨요. 아이콘이, 파일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시험장 문서랑 다르기 때문에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공부방에 한번 가보세요. 공부방. 그래서 우리 쉽게 배우는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세요. 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파워포인트 기초에 가시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픽처라고 있어요. 픽처. 얘를 클릭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컴퓨터 아래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폴더를 열어볼 겁니다. 폴더를 열어보셔가지고 다운로드란 곳에 픽처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사진 폴더로 여기 문서 폴더로 가져가셔도 되고 사진 폴더로 끌고 가세요. 이렇게 사진으로 끌고 오세요. 이렇게 사진을 가시면 여기에 픽처라고 있어요. 픽처. 얘를 오른쪽 눌러서 픽처에 압축 풀기 하세요. 오른쪽 눌러서 압축 풀기. 압축 풀기 하나만 있으면 압축 풀기 누르시고 압축 풀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 픽처에 압축 풀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압축이 풀릴 겁니다. 이렇게 픽처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압축이 풀려요. 그 로고 1이 있고 로고 2가 있는데 우리 로고 2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쓸 거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로고 넣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로고는 부모 마스터 왼쪽 하단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올 겁니다. 그림. 근데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우리 사진 폴더에 픽처 폴더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픽처 폴더에. 사진에 가서 픽처에 가시면 로고 1인지 로고 2인지가 나와 있는데 문제지 로고 2를 가져오라고 했어. 로고 2를 더블 클릭하면 로고 2가 가져와요. 이렇게. 로고 2가 가져온다고. 가져오셨어요? 이렇게요? 근데 문제집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로고를 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배경색, 회색으로 된 배경색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렇죠. 그걸 투명색으로 설정하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가시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때 수정에 가시면 색에 가시면 그림 도구 서식에 가면 색이라고 있어요. 색을 누르시면 밑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어요. 투명한 색 설정. 얘를 누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 화살표를 회색에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회색에다 클릭하면 투명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적당한 크기로 바꿔서 저 날짜가 보이는 영역 쪽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 원래 크기 너무 크니까 좀 줄여놓으시면 돼. 어차피 저 밑에는 날짜는 안 보이니까 날짜가 있는 데다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모든 슬라이드에 왼쪽 밑에 로고 1, 2, 3 주식회사 로고가 새겨져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게 명령을 걸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